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AD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마니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이런 리포트 제목이네요. 리포트가 아니라 최근에 이슈됐던 걸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7월 19일 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테슬라 칩 관련 삼성이 수주했다. 자율주행 칩 설계 지원이 부각되었다. 이 종목이 이제 7월 19일 날 부각되면서 강세였다는 거죠. 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테슬라 차세대 자율주행 칩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사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협업하는 디자인 하우스 역할이 부각됐다. 예, 또 다른 이슈가 있죠. 7월 12일 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삼성 4나노 반도체 신규 고객사 확보에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첨단 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서 데이터 센서용 AI 반도체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즉 DSP 협력 업체인 동사가 다양한 IP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7월 3일 날 또 나왔던 내용입니다. 시놉시스 파트너십 참여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7월 3일 나왔던 이슈죠. 설계자산, 즉 IP 업체 시놉시스와 IP 주문자 위탁 생산, 즉 OEM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DSP 협력 업체인 동사는 시놉시스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로 IP 스펙 구성과 서브 시스템 개발 검증 및 통합 같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예, 전반적으로 테슬라 그리고 삼성전자, 시놉시스,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이런 이슈가 최근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 구간이죠. 신고가 구간에서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지지대는 25,500원으로 봤는데 25,500원보다 5일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물론 지지를 받으면 홀딩하는 거죠. 자, 이 종목을 핸들한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외국인이 17만 5천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팔고 있죠. 기관이 한 달 동안 72만 6천 주를 사고 있습니다. 동사를 지금 핸들링하는 수급은 바로 AD 테크놀로지의 핸들링하는 수급은 바로 기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한 달 내내 거의 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팔고 있긴 하지만 한 달 내내 추세적으로는 계속 늘리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관 중에 누가 지금 사고 있느냐? 자, 금투가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 사고 있고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자, 투신이 지금 차익실현 하고 있고 사모펀드가 차익실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투, 보험, 연기금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신용비율 6.09%. 이 정도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왔던 걸 확인하는 건데 6.09%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기준은 저는 이제 4%부터 보는데 3%대까지는 다소 양호하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거죠. 4%부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된다. 다른 말로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대보다 2%, 1%, 0%대 순으로 신용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자,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 없겠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올 봄에 8종목, 그리고 그 뒤에 2종목 합쳐가지고 10종목이 하한가 나오고 급락했잖아요. 그 뒤로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거는 바로 신용에 대한 반대매 물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반대매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고점에서는 신용에 대한 반대매 물량을 조심해야 되고요. 저점에서는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해라.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봐야겠죠. 최대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책임경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17.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신용비율, 최대주 지분율이 낮죠. 이러면은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지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경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어떤 거냐. 회사를 키우면서 최대주주의 자산도 키우면은 책임경영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반대적으로 책임경영 하지 않는 것. 다른 말 뭡니까? 무책임한 경영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회사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 회사가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는 겁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높으면은 본인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막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 자산이 지분율이 낮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좀 확인해보고 고점에서 뭐 이렇게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라든지 차익실현 하고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뭐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CBBW를 한다든지 뭐 갑자기 악재를 뭐 터트린다든지 고점에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본인 자산을 위해서 회사를 약간 트레이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분율은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는데 대형주 기준은 코스피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다. 그 100위는 시총이 3조 원대다. 3조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대 주분율은 조금 낮습니다. 30% 돼야 되는데 현재 17%대입니다. 어떤 회사냐? 반도체 소자의 설계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ODM 업체이며 시스템 반도체 요구를 받아 IP 업체들 특정 IP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기반으로 시스템 반도체 칩을 개발,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매출 실적에는 제품이 75%, 용역이 23%, 기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제품의 수명주기가 급속도로 짧아짐에 따라 동사는 자체 IP 및 저전력 등을 개발하여 라이브러리 등을 개발하여 설계기간 단축, 원가 절감,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저가 설계 진행하고 있고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한 저전력 고성능 라이브러리 및 인베디드 SRAM 개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천억 원대에서 작년에 1,600억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114억에서 작년에 44억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3분의 1 토막 조금 안 되지만은 아무튼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다는 거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150억에서 작년에 56억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1분기 때 작년에 40억 원에서 올해 마이너스 60억 원. 2, 3, 4분기는 컨센서스 안 나왔네요.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올해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 때 가장 안 좋았고 그다음에 2분기 그나마 낫고 3분기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4분기부터 내년 해가지고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토탈로 보게 되면은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다시 회복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채 비율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39%, 유보율은 2,4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게 삽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68%. 이 정도면은 상당히 낮죠.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인 거 감안하게 되면은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자, EPS 같은 경우는 자 445원, BPS는 12,7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45원이다. 그리고 올해는 EPS가 떨어질 겁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회복될 건데 내년 기준으로 보통 보거든요. 12개월 앞에 거를 선행한 것을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 보통 책정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거를 기준으로 내년이 대충 정도 나온다 싶으면은 445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45원이었죠.
PER로 59배네요. 예. PER로 59배면 상당히 높죠. 영업이익률이 2%입니다. 그러면은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PER 한 10배 미만, 7, 8배, 5배에서 10배 요 사이가 적정한 주가거든요. 근데 현재는 PER로 한 50배가 넘는다는 걸, 상당히 고평가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거는 거의 EPS가 거의 마이너스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 거를 감안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올해 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면은 EPS 나온다 해도 거의 얼마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 보면 몇백 배 나올 겁니다.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내년 거가 작년 거와 비슷한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했을 때 상당히 그래도 50배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고가 종목은 뭐라겠죠? 신고가 종목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5일선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밸류에이션은 그렇다는 거고 주가는 5일선 대응하셔야겠죠?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종목도 안 떨어진다. 우리 이제 몇 번은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흘렀네요. 항상 말씀드리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현재 신고가 구간에 있죠. 약간 좀 내리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항상 보는 게 뭐죠? 넷플릭스 마찬가지로 신고가 종목이고 위치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죠.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기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 자세히 볼 수는 없네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시스템 반도체에서 75%, 그리고 SOC 설계 용역에서 23%,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시비를 전환한 게 한 번 있었네요. 한 번. 물론 이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88,000주. 시비 전환이라는 거는 시비라는 거는 일단 처음에는 채권으로 만들어졌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88,000주가 이제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반도체 설계 제조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도 있네요. 식품 제조하는 회사, 세컨드 원광주라는 회사가 있고, 포커스 원 프로젝트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도체 설계 및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비싼 상태입니다. 반도체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싼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날아가는 종목은 옆이나 뒤를 볼 필요 없다고 했죠. 날아가는 종목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옆이나 뒤는 바닥에서 천천히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현재 날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을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절반 나머지도 정리. 그 전에는 홀딩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의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